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막 뉴스를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시세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쨌든 이 코인 바닥도 그렇고 전 세상을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 경제를 이렇게 쥐락펴락 할 때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도 저는 이제 오늘도 보면서 항상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대형 악재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오늘부터가 원래 콘스탄티노플이 원래 시행돼가지고 뭔가 대대적인 코인 시장에 뭔가 반향성이 분명히 불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신 분도 분명히 계셨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또 악재를 터뜨렸다는 거죠. 비탈릭 부텔린이 그랬든 아니면 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뭔가 세력이 그랬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이더리움 메이저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 중에 이제 뭐 발생한 건데, 그 체인 중에 한 개에서 이제 보안 이슈가 한 개가 터져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뒤로 밀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 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고 했고, 이번 주 안에는 뭔가 대대적인 발표를 안 할 거다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3,600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 만약에 3,750불 내에서 만약에 지지하고 반등을 성공한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큰 악재가 터지든 아니면 세력이 밑으로 내리꽂으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져서 아마 일단은 3,000불에 걸칠 확률도 높거든요. BTC 기준에서.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그런 악재 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거 우리한테는 큰 악재는 아니다. 여태까지 있어온 여러 가지 이제 하드포크 중에.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갑자기 급락 장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급락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수직 하강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트윗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 이번에 이제 BTC가 떨어진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립토피아라고 이제 뉴질랜드 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메이저 거래소급은 아니거든요. 규모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 볼륨 면에서. 근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해킹 문제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거랑 이제 오늘 악재가 두 가지가 터진 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딜레이된 거 하나랑 이제 크립토피아에서 해킹 문제가 터진 거, 이거에 관해서 이제 뭔가 지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삼각 수렴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아마 2월 달로 넘어가게 이 사람은 이제 그린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끝에 빨간 선 붙인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548불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하강으로 터치를 하면 여기서 이제 한 3,100불이나 그 정도까지 아마 하강을 하고 3,000불 정도까지 하강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저점 갱신을 앞으로 하면서 아마 2월 한 15일 정도죠. 2월 한 10 며칠 정도 되면 그때 정도에 아마 이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는 부분인데, 그때 정도에 뭔가 패턴 변화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중국 시장에서 블록체인에 관해서 뭔가 시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2월 15일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대대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것도 사실 그 2월 중순쯤에 몰려있는 게 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보고 그거랑 껴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일단 드릴 거고, 사실 알고 보면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의도된, 왜 뚱딴지맞게 갑자기 또 뉴질랜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지, 또 이더리움 딜레이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는지, 어쨌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바이낸스 측에서 6번째 BNB 번에 관해서 자기네가 해가지고 이번 1쿼터 내에는 뭔가 호재로서 BNB 토큰에 관해서 뭔가 반향성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사실 BNB 토큰에 관해서 코인 소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코인 소각한다는 자체가 아시겠지만 많은 양에서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그걸 이제 소각해서 없애는 건데,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그 며칠 전부터는 사실 코인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 이런 거 자체도 사실 호재로 반영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켜볼 일이긴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장펑차온가 이 사람 바이낸스 CEO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2019년도 1월 19일 날하고 22일 날 간에 지금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제 저는 이때쯤이면 그래도 뭔가 악재보다는 뭔가 그래도 2월달을 준비하는 시장을 분명히 폴로니엑스도 그렇고 바이낸스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딜레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딜레이 될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번 업그레이드가 사실 코인 하나를 발생시킨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인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크게 어렵게 어떤 그런 작업은 분명히 아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딜레이를 잠정적으로 시킬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악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자오펑창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바이낸스 체인하고 바이낸스 덱스가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자기가 이제 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곧 자기네가 런치를 할 건데 그게 알고 보면 바이낸스 에코시스템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고, 바이낸스 덱스는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순이익을 분명히 바로는 못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BNB 토큰에다가는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고 BNB 홀더들한테는 앞으로 엄청나게 좋을 거다. 예, 그래서 뭐 홀딩하란 얘기를 요즘에 계속 트윗상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BNB 뭐 하여튼 뭐 요즘에 시세가 안 좋고 거래소는 어쨌든 코인을 홀딩하고 있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자기네는 수수료를 버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바이낸스도 자기네가 BNB 토큰을 많이 지금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 체인하고 여러가지 바이낸스 덱스가 여러가지 것들이 앞으로 2019년에는 BNB 홀더들한테는 큰 수익을 분명히 안겨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더리움 콘스탄티노 개발자들이 그거에 관해서 이제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딜레이 시켰다 뭐 이거에 관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 금요일 날까지 자기네가 결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얘네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사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어렵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이더리움의 어떤 뭐 역사적인 하드포크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태까지 막 다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큰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만약에 지금 문제가 만약에 예전 다오 같은 문제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터지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하락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게 만약에 진짜 악재가 터진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홀딩하고 이쪽 시장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인구 중에 1%도 안 되는 인구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위축돼 있고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 시장인데 악재 뉴스를 퍼뜨리고 내보내면 얼마나 내보내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터졌던 크립토피아 그 뉴스하고 해킹 뉴스하고 지금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딜레이 한다는 그 뉴스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의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벨로루시라는 데서 고객이 토크나 증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뭐 이런 뉴스가 아침에 이제 나왔나봐요. 그래서 어쨌건 뭐 제가 가서 직접 사용을 안 해보니까 이게 뭐 어떤 방향성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죠. 근데 뭐 중요한 건 뭐 STO가 어쩌느니 2019년에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유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물 자산으로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뭐 보험이 됐든 증권이 됐든 아니면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원유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토크나 시키는 그 중간에 거래 플랫폼이 있다면 그런 것들 또한 다
뭔가 증권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지, 뭐가 딱 맞다, 이것만 그러니까 뭐 증권형 토큰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수많은 아마 증권형 토큰이 발생을 할 거고, 뭔가 진화형으로 증권형 토큰 시장으로 만약에 진화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거래소들이 앞으로 점점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약에 지금 증권 시장이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하지, 딱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지금 말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벨로루시에서 고객이 토크나 증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 플랫폼 출시라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첫 번째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에 주식 및 금 및 기타 전통적인 자산의 토큰화된 버전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래, 로이터 통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주는 데잖아요. 플랫폼은 150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토큰을 발행했으며 각각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는 결국 이 숫자를 만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만이라고 나왔지만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저스틴 선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시세적인 게 엄청나게 지금 반등을 해서 제자리로 간 건 아니지만, 트론의 ABCC 익스체인지가 파트너가 TRC10 토큰을 나열하는 첫 번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도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네오코인도 좋게 보지만 되게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네오코인도 뭐 컨퍼런스란에 뭐라고 나오고 막 이러고, 트론 같은 경우도 요즘에 되게 많이 이런저런 비트토렌트하고 뭐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뭐 실생활에 쓰여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이오스 코인에 관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뭔가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트론의 개발자 가이드에 따르면 TRC10은 트론 버추얼 머신을 배포하지 않고 크립토커런시의 기본 블록체인에서 지원하는 토큰의 기술 표준입니다. 다른 한편 TRC20는 TVM으로 토큰을 구현하는 스마트 계약에 사용하는 기술 표준입니다. 또한 ERC20 표준 토큰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이고, 트론은 트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오스는 이오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스텔라는 스텔라 루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거래소에서 뭔가 코인과 코인이 뭔가 중간에서 피아트머니로 체인지된 상태나 아니면 기축통화인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쳐가지고 이게 다른 코인으로 교환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없이도 교환될 수 있거나 상호 이제 호환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도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는 손정희가 만든 페이페이나 한국의 카카오페이 그리고 알리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연동하고 결국에는 한 라인으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국, 뭐 한국은 한국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본의 흐름이나 어떤 쓰임새나 사용에 관해서 결국에는 단일화하고 획일화되고 동일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카오스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뉴스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나온 뉴스인데, 그 비트엑스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미국에서 지금 양대 거래소가 있잖아요.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은 지금 많이 이제 바이낸스에 눌려가지고 이제 좀 죽어있긴 한데 폴로니엑스고, 이제 두 번째가 비트렉스고, 비트렉스는 사실 거래 플랫폼을 사실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하고 사실 거래 플랫폼이 연동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츠스탁이 아시아에서 비트렉스 파워드 디지털 에셋 트레이딩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래서 비츠스탁은 아시아에서 혁신적인 동전과 토큰으로 새롭고 믿을만한 거래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인 1월 중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CCN에 나온 뉴스인데 헤드라인만 이제 쭉 보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밑에 쪽에 지금 보시면은
델타항공이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매출 2,500만 달러 감소 예상이라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셧다운이 지금 중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저는 트럼프의 어떤 지략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이 또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장벽에 관한 예산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장벽을 어떻게 보면 미끼로 해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해서 저는 잠정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뭐 그 사람이 또라이다 그래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결론이 나긴 나겠죠. 머지않은 미래.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분야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가 웃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 자동차 시장 및 자동차 주식 상승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악재 뉴스도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루머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뭔가 삼성이나 아니면 삼바 같은 경우도 뭔가 다시 기사회생을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성격의 어떤 이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저는 테슬라라는 그런 회사나 앨런 머스크라는 그런 인물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위치나 자리에 되게 많은 돈을 분명히 다시 획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크립토 디벨로브는 2019년에 51%의 공격에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뭐 젠캐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고, 요즘엔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자기네가 새로운 팀을 꾸려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할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랩이라고 그런 것도 발표를 했는데, 찰스 호킨스가 그리고 에이다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분명히 51% 공격이 이제 빈번해지고 그러면 코인 시장도 아마 전반적으로 급등락이 반복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는 이제 경제 뉴스인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갈등이나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셧다운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은행 BNP 파리바가 이제 8천만 달러의 이제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알고 보면 저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를 통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대미 자립을 위한 어떤 그런 거를 미국에서 그런 방향을 분명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 이면에 있는 세력들이 저는 전체적인 전 세계에 있는 프레임을 회전시키고 꺾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뭐 미국을 만약에 크게 키운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의 일환의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파리바 은행에 관한 8천만 달러의 손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 이제 링크코인 지난 1시간 트위터 언급량 3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링크코인을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링크코인이 지금 보시면은 트위터 언급량이 탑10에 든 것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1시간 동안 34회에 언급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개발팀에서 뭔가 행해지는 거에 관해서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벌어지겠죠. BTC와 이더는 각각 164회 61회 언급됐고 4위에서 7위는 XRP, TRX, BCH, LTC, EOS 그리고 네오. 스트라트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스트라트도 되게 괜찮은 코인이에요. 지금 죽어있는 건 사실인데 EOS도 죽어있고 다 죽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분명히 2019년에는 분명히 오피셜하게 굉장한 뉴스를 분명히 터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코인들 중에 또 하나거든요. 이런 코인은 홀딩 하시는 분들이 저는 중장기로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린랩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시린랩스가 이제 블록체인 폰이잖아요. 콜드 월렛을 장착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영국 런던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뭐 이런저런 악재들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되게 보잘것없고 허접하고 막 의구심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막 이런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전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실물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모바일 폰에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어느 시점 가서는 긍정적인 반향이 일으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블록체인 스마트폰 제품인 삐니의 홍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린랩스는 향후 일본 도쿄에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관해서 좀 약간 메인이 되지 않을까, 허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솔직히 이 삼각 라인이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허브로서 어떤 그런 작용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피아 해킹 사건이 자작극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뉴스인데 14일날 발생한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의 해킹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크립토피아는 이와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텔레그래프는 해킹 사건은 크립토피아가 채무 불이행을 위해 준비한 핑계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 360만 달러, 약 40억 원어치 규모의 자산 이체가 발생한 것은 이 같은 의혹이 주목받는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물론 자작극 의혹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이 딜레이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짜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어쨌건 어느 시점이 가면 호전적인 괜찮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은 어쨌건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바이낸스에서 제6차 BNB 소각 162만여 개 BNB 소각이라고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코인마켓 기준 BNB는 현재 1.41% 내린 5.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예,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땐 저는 홀딩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화랑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윌리우라는 분이 아마 이제 트위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윌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BTC 바닥은 아직 회전율 불규칙. 현재 비트코인의 회전율은 베어 마켓이 진행 중일 때일처럼 불규칙적이라고 진단했다. BTC는 현재 코인마켓 기준 1.27% 내린 3,655불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두 가지 건이 있죠. 큰 건이 있는데 크립토피아 해킹건 자작극 의혹이 있지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딜레이 건 이것이 이제 이번 주 말을 넘어서 가지고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만약에 3,750불 고지를 넘어서 4,000불대를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2월달에 들어가면 저는 그나마 지금 1월달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던 분들보다는 조금 괜찮은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침울하게 있을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이런 뉴스만 계속 찾아보기도 좀 약간 애매하고 오늘 뉴스를 말씀드린 것 중에 막 이렇다 하게 막 임팩 있는 뉴스는 분명히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나온 뉴스들이 자작극이든 자작극이 아닌 거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 분명히 가격이 움직일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다들 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남은 시간 힘차게 하루를 보내시고 다른 뉴스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